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을 담당하게 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메이븐이 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해서 진행한 골프전 DWM BI 마이그레이션과 사용자 행동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서 최적의 DW 구축, 그다음에 파워 BI와 파워 앱스를 이용한 서비스, 그다음에 업무 효율을 올려주는 모던 플레이스 워크플레이스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들과 솔루션 그리고 시스템들을 도입하실 때 고객사 담당자 여러분들이 좀 더 원활히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해드리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이븐은 데이터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AWS, 그리고 핸디소프트와 그 다음에 여러 기업 솔루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구축,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냅스 또 파워 BI를 이용한 DW BI 시스템 구축, 파워 앱스와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한 로우 레벨 코드의 응용 프로그램 생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핸디소프트의 사스형 그룹웨어인 핸디원을 기반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업무 구축 서비스를 해드리는 모던 워크플레이스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 내부 정보 검색과 자연어 처리 솔루션인 AIM-GPT,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 및 운영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골프를 하시거나 골프를 하시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어쩌면 오늘 오전에도 운동 때문에 다녀오셨을 국내 1위 스크린 골프 브랜드 기업 골프존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골프존에서는 기존 DW BI 시스템을 7년 넘게 아주 잘 활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이죠. 2023년에 여기 보시는 세 가지 큰 고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DW BI 시스템의 노후화입니다. 제가 앞서 7년 넘게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 기억에 7년 전쯤이면 파스나 사스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분석계 정보계 쪽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통적인 CPU 또는 사용자 라이센스 기반의 솔루션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축을 하셨을 겁니다. 구축 당시에는 최신형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셔서 구축을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증가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정된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소요 시간은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드디스크에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적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단순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아주 큰 고민으로 시작을 하셨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확장에 의한 분석 니즈의 증대입니다. 골프존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가까이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멀게는 미주 대륙과 유럽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대륙 각 국가에서 골프존은 그 국가의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계 입장에서는 각 대륙과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니즈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기간계 서버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벌써 다 구축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분석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고민과 같이 두 번째 고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머신러닝과 AI에 대한 준비입니다. 모든 기업은 현재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그리고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자보다 뭐라도 하나 저희가 발전하고 앞서가야 되는 것이 있겠죠.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빠른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인사이트를 적시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기존에 하지는 못했던 핀포인트 분석까지 점점 더 해야 되는 분석 영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존에서는 향후에 머신러닝과 AI를 도입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골프존의 성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큰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큰 고민에 대해서 저희 웨이분과 함께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화 파트입니다. 이제는 클라우드가 많이 보편화됐고요. 고객분들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교체할 때 많이 알고 계시는 애저의 시냅스라든지 아니면 AWS의 레드시프트가 아닌 데이터브릭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고민했을 때 가장 크게 고려됐던 부분은 데이터 스토리지 부분이었습니다. 클라우드의 파스형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성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델타화한 파켓 파일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영역에 적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동일한 데이터를 적재를 할 때 일반적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는 이 스토리지 저장 방식이 비용적으로는 좀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는 아주 오래된 데이터도 항상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조금 예시를 드리자면 저는 글로벌 리서치 기업에서 소비재 데이터를 담당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객사가 대부분 제조사분들이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트렌드를 비교하는 것을 평상시에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글로벌 규칙으로 한 4년 정도의 데이터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년 클로즈 백업을 해서 별도의 스토리지에 분할 적재하는 방식을 썼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조사 같은 경우에 신제품을 출시할 때 해당 제품이 들어가기 위한 영역이죠. 카테고리나 이런 제품군의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면 이 미션이 떨어졌을 때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콜드 백업되어 있던 데이터를 서버 수배해서 다시 리스토링 해야 되는 아주 크나큰 미션이 생기게 됐죠. 골프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스토리지나 퍼포먼스 이슈로 인해서 골프에서 샷 레벨이라고 하죠. 한타 한타 치는 이 레벨까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재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데이터브릭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 부분입니다. 기업은 슬프게도 직원의 멀티롤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BIT 전공자 분들도 요즘에는 간단한 SQL과 저희가 사용하는 파워BI 같이 BI 솔루션을 이용해서 각 소속된 조직의 보고서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워 유저급 분들께 도입되는 솔루션의 버전 관리라든지 데이터 백업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롤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그 소속 회사의 IT 전문 부서에서는 네트워크나 보안, 다른 인프라적인 그리고 기간 계좌의 솔루션들을 메인테너스 해야 되는 업무로 과중되어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계 쪽에서는 제가 경험한 상태에서는 정보계 쪽이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브릭스, 파스형의 데이터브릭스처럼 파워 유저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다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브릭스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마이그레이션의 편의성입니다. 골프존의 케이스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들이 대부분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SQL 기반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은 SQL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 SP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있는 SQL 구문들에 대해서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었고요. 이는 사용자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구문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한 내용들을 유지보수랑 관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이었죠. 분석 니즈의 증대 부분입니다. 새로운 국가 또는 새로운 버전의 게임들이 출시됐을 때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각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도록 기초 파이프라인들을 다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DWBI, ETL 프로세스랑 별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기존 온프라미스 베이스의 DW 시스템의 경우에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분석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적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성되는 모든 글로벌 데이터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분석기 브론즈 레이어에 미리 델타화한 파켓 파일 기준으로 적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자 그리고 유관 부서들에서 애독성으로 데이터 분석 요건이 발생을 하였을 때 현업 담당자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간단한 SQL과 SQL만으로도 원하는 데이터를 최단 시간 내에 추출 가공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IT 조직 특히 DBA 분들이죠. DBA 분들과 뭔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커뮤니케이션이 적어짐으로써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기간계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기간계에서 한번 마감된 1배치 데이터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DW에서 1배치되는 정제된 점포 레벨의 점포 회원 레벨의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드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 적재하기 위해서 부분 프로젝트에서는 각 골프존 클라이언트 머신들에서 생성되는 각종 로그들을 애저 블랍 스토리지의 텍스트 형식으로 1차 적재를 하고 이 데이터들을 기존 DW의 데이터들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 써 있는 고객별 맞춤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향후 도입될 머신러닝과 AI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했을까요?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민들입니다. 골프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는 많은 고객분들은 매우 바쁘세요. 그래서 이런 많은 바쁨 속에서도 이렇게 머신러닝이라든지 AI든지 이렇게 도입돼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은 고객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명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바쁜 업무를 쪼개서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 역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닌데 신규 인력을 배치해서 추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점도 사실입니다. 그럼 왜 지금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할까요? 아시다시피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은 SQL, 파이썬, R 등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ACID 트랜잭션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처럼 쓸 수 있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담당자 또는 통계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언어를 그대로 데이터브릭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얘기는 손쉽게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매일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미리 충분히 적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데이터의 유실 없이 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뭐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경쟁사에서 머신러닝과 AI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미리 충분히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를 지금부터 쌓기 시작해야 넥스트 스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저희는 골프존에 데이터브릭스를 제안 드렸었고 골프존 담당자분들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골프존에 적용한 데이터브릭스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 소스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국내
IDC에서 적재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AWS를 이용해서 적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석하기 위한 나시 데이터, 외부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외부 데이터들을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쪽으로 매일 적재를 하고 있고요. 적재된 데이터는 논리 구분이죠. 브론즈, 실버, 골드 레이어를 각각 거치면서 각 시점별로 필요에 따라 데이터가 정제되고 통합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프로세싱이 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파워 BI를 통해 사내 BI 시스템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저 SQL 서버를 이용해서 각 골프존의 클라이언트 머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또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ETL 소요 시간을 간단하게 좀 작성을 했는데요. 숫자들을 보시면 기존 시스템 대비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늦게 시작해서 동일한 시간에 끝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한 CPU나 하드웨어 성능을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단순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최종 사용자인 C레벨 분들이라든지 보고서 리포트 받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I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죠. 실제 내가 얼마큼 빨리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가 성장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글로벌의 신규 런칭이 돼서 글로벌의 신규 국가에 런칭이 돼서 또는 신규 프로덕트이 런칭이 돼서 데이터량이 갑자기 크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데이터 처리하는 그 클러스터들의 수를 단순히 늘리거나 또는 그 클러스터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킴으로써 매우 간단하고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데이터브릭스를 현재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데이터 보유할 때의 안정성 때문인데요. 이 파이스파크의 해당 옵션은 델타 테이블에 적용하는 옵션인데 예를 들어서 소스 데이터 시스템에서 특정 컬럼이 삭제되거나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델타 테이블에 특별한 추가 작업 없이 그 변경된 내역이 안전하게 적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화면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조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모든 조직이 그런 변경사항들을 숙지하고 적시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해피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변경사항을 특히 정보계 쪽 최종 담당자가 100% 사전에 캐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서 유실되는 데이터는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백데이터 작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저희가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면서 추가로 파스형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한 화면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는 각 부서별로 그리고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서는 항상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만 추가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른 시스템 또는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고사양의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컨셉입니다. 대량의 복잡한 연산이 아닌 단순 조회하는 업무라고 하면은 데이터브릭스가 비용적으로는 약간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빈번하고 불특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조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별해서 별도의 DB를 구성을 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팁일 것 같은데요. 앞에 세션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업마다 부서의 형태는 다양하고 부서의 필요 요건도 되게 다르십니다. 그리고 IT 부서의 입장에서는 테넌트 하나로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편하시죠. 그런데 이것들을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들 입장에서는 누가 많이 썼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빌지에는 당연히 이렇게 다 기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알아보기 힘든 코드화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예산도 다르고 사용하시는 사용량도 다른데 각 부서별로 얼마큼 쓰셨는지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분기하기 쉽도록 저희가 각 리소스별로 태그를 다 코드화해서 사업에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월별로 비용 집행하는 데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 장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구슬도 깨어야 보배. 이 속담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IT 시작한 17년 전에 회사에서 사내 올랩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PT 작업할 때 썼던 문구인데 이번에 이 세션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홍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회사에서도 이 데이터 구슬들은 매일매일 많이 생성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 구슬들을 잘 꿰서 목걸이나 팔찌들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 데이터들은 그냥 굴러다니는 구슬일 뿐이겠죠. 고객사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데이터 구슬을 잘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데이터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도록 그리고 더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잠재력 있는 구슬과 같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 메이븐에서는 여러 인력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